또 한 가지 꼭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불필요한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상처를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서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4.16 세월호에 대한 망원 인사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롱이고 기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입니까? 아니면 이중잣대의 CEO입니까? 어제 2명의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렸는데 승현님 결과만 한번 좀 먼저 볼까요? 네, 그 차명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세월호 유가족들 그 나온 워딩이니까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고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세월호 그만 우려먹어라 하세요. 뭐 그것도 워딩 그대로니까 징글징글하다라는 글을 공개했고 아마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었고 당원권 3개월 정지 받아봤자 총선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어떤 그 결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고 했고 다만 황교안 당대표께서는 분명히 이런 행동은 다음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경고적 언사까지 하셨는 그런 배경입니다. 예, 이 징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고야 뭐 그냥 경고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도하면서 이게 3개월 당원권 정지. 지금 이 전현직 의원들에게는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총선에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되면 활동의 제약은 일정 부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어떻게 뭐 당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차명진 당협위원장의 지역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서는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 차명진 의원이 전 의원이 아니면 당협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당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든 그 지역에서는 또 지역 구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이 없다는 게 당원권 정지에 그러니까 뭐 아예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 정도지. 그러니까 그런 게 원칙적으로 안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지. 지역에서는 이 한 발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구에 회자되면서 정치적 책임은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저도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분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전현직 의원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거보다 이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정진석 의원은 아마 당내 이제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기로 돼 있는 그런 이제 SNS, 제한된 SNS에 저런 글을 올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포 가능성이나 공개될 가능성이 없는 이제 소수 그룹. 그러니까 이제 이 차별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드린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뭐 다른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을 한다면.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두 사람이 했던 발언 내용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세월호 가족들이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국민적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런 말도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자제해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의 당 소속 의원들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보면 당원권 정지 3개월, 뭐 아까 말씀 총선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본인이 뭐 지금 당장 3개월 동안 뭐 정치에 활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에 나간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도 뭐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국민적 여론만 봐도 본인이 나와 정치적 활동을 쓰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3개월 당원권 정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분한테.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경고 처분 받고 말았어요. 지난번 5.18 망언한 사람들에 대해 세 분한테도 그런 비슷한 징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또다시 세월호 막말한 사람들한테 저런 징계를 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의 감정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을 정말 공감하고 있는 정당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도하면서 이런 황교안 대표가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중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처벌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당이 막 총재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당의 대표가 총재라고 불리던 시절은 뭐 윤리위원회라는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징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재나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분은 제목을 미스터 법대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별명을 과거에 법무부 장관하고 할 때. 근데 원칙대로 그냥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니까 거기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전에 부위원장 하시던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거기다 그냥 맡겨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결론을 그대로 하지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네. 뭐 이두화 의원님이 윤리심판위원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자유한국당의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당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일별백계해서 당원권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 내에 어떤 의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윤리심판원에서 받아서 했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이렇게 경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도 저렇게 세월호 막말한 의원, 차명진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